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단독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지사 측근 이화영 전 의원 보좌관 출신. 28일 동아일보의 황당한 단독 기사가 눈에 띄는 아침입니다.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분류하는 이화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인 이한석 씨가 화천대유 투자자라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의도가 뻔한 이 노골적인 왜곡 보도는 그 저희를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화영 전 의원의 전 보좌관인 이한성 씨가 보좌관을 한 건 2004년도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7년 전 인연을 가져와 또 의혹 프레임을 만들어 보자는 건데요. 이번에도 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사는 이 보좌관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고 이화영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한성 전 보좌관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엮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 선정을 이재명 지사가 지명했는데 민간 사업자가 이재명 측근으로만 선정됐다고 우기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팩트는 2009년 성남시 대장동 사업을 민간으로 100% 돌리라고 법안을 발의한 건 국힘당입니다. 그때 국힘당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기들 사업을 도울 거라고 생각하며 법안을 만들었을까요? 그럴 리가 절대 없죠. 그런데 2010년에 갑자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겁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대장동 개발 관련자들은 난리가 난 거죠. 언론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부동산 수조 원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준비를 한 사업장의 덜컥 이재명 시장이 당선된 거죠. 무려 재선까지 하게 된 이재명 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재직하게 되는데요. 난리가 난 겁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업을 당연히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 민간이 아니라 100% 공공 개발로 돌리자고 주장하는데요. 그러자 그 당시 국힘당이 과반을 차지한 성남시 의회가 펄쩍 뛰며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여대 야수 의석의 상황 속에서 성남시 의회를 민주당 소속 이재명 시장이 무슨 수로 이 사업을 공공개발로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민주당 내 아싸 중 하나였던 이재명이 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시의회의 권한이 일반 국회와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은 의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거기서 승인해줘야만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재명 시장은 민간이 반, 공공이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건데요. 그래야 그나마 100%를 50%라도 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자꾸 이재명이 결재했으니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며 이재명이 책임져야 한다고 우기는 건 한마디로 정치 코미디인 거죠. 게다가 곽상도와 이재명이 원팀이라고 이낙연 지지자들이 엮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화영 전 의원의 17년 전 보좌관인 이한성이 화천대유 투자자라고 엮으면서 심지어 이화영 전 의원과의 인연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9년 전 인연으로 불과 1년 전 이화영 전 의원 후원 회장까지 한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이화영 전 의원이 17년 전 보좌관인 이한성을 데리고 있던 이화영 전 의원이 이재명과 친하니까 특혜를 줬다는 식으로 엮고 있는 겁니다. 이런 네거티브의 뒷배에는 사실상 이낙연 후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이한성이 이화영 전 의원의 전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과 친하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음모론은 지금 국힘당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윤석열과 최재형이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검찰청장과 감사원장으로 임명됐으니 민주당 후보라고 하는 주장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사업은 이재명 지사 말대로 100% 공영 사업으로 진행했다면 문제가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그걸 민영개발로 바꾸라고 압박한 건 그 당시 국힘당이 과반으로 장악하고 있던 성남시의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공공개발을 해줄 수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해 성남시 재산으로 사업 수익을 환수하게 된 거죠. 누가요? 이재명 지사가 말입니다. 시의회가 예산 집행 승인을 안 하면 결재조차 할 수 없는 자리가 시장인데요. 그 몸통을 이재명으로 엮는 것이 현재 국힘당과 보수 언론이 엮고 있는 프레임인 거죠. 여전히 헤매고 있죠. 28일자 동아일보 단독 기사의 목적은 어찌 보면 너무 뻔합니다. 그런데 왜 동아일보 단독일까요?
참고로 이낙연, 윤영찬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엮어볼까 합니다. 28일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김어준 생각이 박근혜, 최순실, 곽상도 한 기업을 소환했습니다. 곽상도가 50억을 받을 수 있었던 단초의 실마리가 드러나게 된 셈인데요. 항상 다소 엉뚱하지만 예리하고 날카로운 김어준의 생각이 대장동 개발 사건과 연결되지 않은 인물들을 소환해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 모인 겁니다. 김어준 총수는 이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원 퇴직금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천대유의 눈길을 끄는 변호사 이름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다른 변호사들은 소위 정관인데 반해 최순실 씨 변호로 알려진 그가 화천대유 법률 고문이었던 보도를 접하며 과거 보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일 당시 검찰이 압수했던 최순실 씨 외장 하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동양보고 문건이 발견됐다고 JTBC가 단독 보도한 적이 있죠. 문건의 제목은 박지만 회장과 친분 사친 기업인에게 엄중 경고. 모 기업 대표 정모 씨가 박지만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으고 있으니 정모 씨에게 엄중 경고했다는 내용으로 신상 정보와 범죄 경력까지 상세 첨부된 문건이었습니다. 작성 일시와 작성 주체가 문건 상단에 선명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일시는 2013년 3월 10일, 작성 주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25일 취임했으니까 취임한 지 보름도 안 된 시점부터 이미 민정수석실의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되고 있었다는 건데 당시 민정수석이 바로 곽상도 의원입니다. 곽 의원은 당시 이에 대해 어떤 서류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었죠. 최순실, 이경재 변호사, 곽상도 수석. 5년 만에 그 이름들이 기억 하나로 하나의 지면에 오르내리니 그때 생각이 납니다. 국힘당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 거액의 출처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화천대유의 실질적 소유주로 최 회장을 지목한 바 있는 전진석 변호사는 26일 왜 이렇게 젊은이에게 50억 원이나 지급했는지 의아해했지만 일찍이 화천대유를 최 회장 것으로 밝힌 바처럼 이 돈은 최 회장이 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최 회장이 곽 의원에게 보은한 것이라고 대가성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최 회장에게는 잊지 못할 은인이자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 회장은 화천대유가 시작된 2015년경 배임 횡령죄로 감옥에 있었고 최순실을 통하여 사면 로비를 했다. 앞서 별 경력이 없던 변호사가 곽 의원의 박근혜 정권 초기의 민정수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힌 사람이 바로 최순실이었다. 그만큼 곽 의원은 최순실과 가까웠다. 최태원은 최순실이 아니면 자신을 사면해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고 곽 의원을 통해 최순실에게 사면 로비를 했다며 최태원의 사면은 발표 이틀 전 최순실의 측근인 고용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로 입증이 된다고 당시를 소환했습니다. 이어 어떤 사실을 미리 아는 것은 그 사실을 결정한 사람이라는 것이라며 법조계의 불문율이다.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곽 의원에게 50억 원을 자신의 소유의 화천대유에서 6년 후에 주게 된 것이고 최순실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에게 화천대유의 고문을 수년째 맡겨 돈을 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퍼즐 맞추기가 시작됐는데요. 벌써 얼추 얼개가 그려지는 듯합니다. 왜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이경재, 박영수 그리고 박근혜 측근들의 악취가 나는지 이제서야 비로소 그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참 뿌리 깊은 적폐와의 싸움은 이토록 질기디 질긴 운명으로 또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오히려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그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 자체를 이재명
후보 측과 한번 밝혀보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전혀 할 입장이 아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은 본인의 판단인데 그보다도 네.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받은 그 퇴직금 내지 위로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 문제의 본질은 이재명 후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오히려 뭐 지금 법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쉽게 하면 그러면 곽상도 의원은 화천대 의원은 이재명 거다 이렇게 본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이재명 그 후보가 그러니까 그 주인인 화천대유에서 자신의 아들한테 50억 준 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어떤 그래서 논리로 이제 설명을